여러분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건설사들은요, 원자재 기업들한테 높은 비용을 주고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진을 붙여서 고분양가로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과잉,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건설사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즉 건설사들은요, 공사비 높으니까 분양가 올립니다가 아니라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 원자재 기업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시멘트 기업들이요, 돈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자재비 인상을 몇 번이나 요구했었는데 건설사들이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제조 원가는 또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기업들요, 돈 엄청나게 많이 벌고 성신양의 영업이익이 3,972% 증가합니다. 40배 증가했어요, 수익이. 자, 건설사들의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작년에 신태희건설 관련해서 제가 위험하다고 영상 올렸었죠. 실제 부채 비율이 900%까지 급등하는 그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룹 차원에서 지원해줘서 부채 비율이 한 400%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위험해요. 신세건설 망하라고 영상 올리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피해야 한다는 거고, 보유하고 있다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주택은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자산에서도요, 대부분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가장 큰 자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해야겠지만요, 정보가 좀 늦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사들의 위기는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4월 위기설이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실제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파트 미분양 문제, 거래 문제, 건설사들의 부채 문제 등이 있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어떤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버블은 버블대로 키우고 정말 운 좋게 이게 살아나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은 그냥 군인들 전쟁에서 총을 맞고 이제 죽기 직전에 대부분 그냥 몰핀 놔주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구조적인 개선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사랑니를 4개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치과 무섭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서 뽑았는 게 아니라 막 참고 참다가 정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팠을 때, 그때 군의관 찾아가서 치아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 큰 위협은 없잖아요. 만약에 동상으로요, 이게 손발이 괴사가 되었다면요, 그때 아프다고 참으실래요? 그거 아니죠. 잘라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범위가 더 번지든지 또는 폐혈증으로 가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좀 그렇다고 봐요. 건설사 한두 개 문제이거나 특정 지역의 문제라면은 그냥 빨리 서트려버리고 끝냈을 건데,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거죠. 지난 몇 년간 부동산이 급등하니까 선분양을 해서 일단 팔고 보자는 생각으로 건설사들이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라도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안 팔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공사비 상승했다고 분양가까지 올려버리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럼 경제학을 전공했지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한번 다녀보시면요, 현수막에다가 최근에 음식 가격 10% 할인 또는 소주값 몇백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아파트 시장만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렇게 고분양가 판매해놓고 안 팔리니까 바로 할인 분양 때려버리죠. 호구 하나 잡자는 건지 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사들 입장에서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요, 그러니까 원자재 급등을 핑계로 분양가를 올리고 있죠. 시멘트 기업들 실적 보면요, 매년 흑자가 증가하거나 수익이 증가를 합니다. 건설사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물량을 받아와서 높은 분양가로 개인들에게 팔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는 커지고 이자 비용 증가하고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돼도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해줘 버리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걸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잘했던 것 중에서 한 개가 뭐냐면은 조선, 그리고 해운, 금융 등의 좀비 기업들 날려버렸어요. STX 보내버렸고, 한진해운, 그리고 동해안까지 제가 있었던 칼질해갖고 다 날려버렸었는데, 이게 아마 정권교체에 좀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다들 부동산하고 건설사들 문제가 있다는 거 알겠지만 이거 건드리는 순간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유동성 공급 계속해서 살려만 두고 있는 거죠. 이게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터져버리게 되면은 정말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서 이렇게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도 선거 끝나고 나면은 조금 손을 대지 않겠냐라는 거죠. 건설사들 채무 보증을 보면요, 중흥건설이 440% 급증을 했고요, 중흥토건이 341% 증가를 했습니다. 사망기업 반도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들도 증가를 했는데 부채 비율 증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채무 보증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요, 아파트 공사할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시공사인 건설사가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게 채무 보증입니다. 그런데 분양 안 되고 집이 안 팔리고 돈을 못 갚으니까 건설사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보증 썼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빚보증, 친구들끼리 뭐 빚보증 서지 말라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공사인 건설사가 그 아파트 공사에 대한 보증을 섰는 거예요. 이게 안 팔리면은 건설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높은 이자 비용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던 게 소프라임 사태였고요. 2008년 소프라임 이후에 조선하고 해운이 있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까지 하면서 살아남았었고, STX는 거의 산산초각 나버렸죠. 현재 이 상황이요,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무너지는 건설사들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현대상선처럼 코로나 터져가지고 운임 가격 급등하면서 살아남았던 행운의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런 행운을 빌미로 사업을 하진 않겠죠. 건설사들은요, 미분양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서 채무 보조액을 줄이거나 부채 비율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은 집이 남아 돌고 있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있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제로금리로까지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들 중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모기업이 없는 그런 건설사들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총선이 끝나고 4월 위기설이 그냥 나오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알고 있다면 정부에서 자금 지원해서 충분히 막아낼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2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건설사 위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무겁고 암울한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